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79페이지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저기 수업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거 지금 안 받으시면, 안 갖고 계신 분? 확인 설명서. 저번 1월달, 2월달 공부하셨던 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없어요? 자,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자, 요거 하고. 예. 안 갖고 오셨어요? 파일철에다가 꼭 이렇게 끼워 넣어서, 요 두 번째 시간에 할 거예요. 예. 잘 보고, 갖고 계시다가. 자, 일단 봅시다. 오늘은, 앞과 뒤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두 번째 시간에 확인 설명서 작성법이 조금 이제 힘들 거예요, 아마. 오늘은 1, 2, 3, 4를 다 할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일단 79페이지 한번 보세요. 몇 분 안 오신 것 같다, 느낌에? 예. 네. 또 안 오신 것 같아. 못 온다 그랬어요? 자, 일단 79페이지 봅시다. 사무소 명칭. 일단 사무소 명칭은, 개업공개사는 어떤 명칭을 써라. 자, 일단,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죠? 그럼 사무소 명칭을 써야 돼요. 자, 일단은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써야 돼요.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둘 중에 하나 안 쓰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입니다. 자, 이 벌칙 부분은 뭐 뒤에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거기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같이 따라 붙입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 붙으니까 이거 하면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일단 같이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 써야 되는데, 자, 부칙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죠.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쓰면 안 된다? 뭐 쓰면, 자, 이거는,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 81페이지에, 일단 페이지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칙상의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 왜? 자격증이 없으니까. 만약에 부칙 개업공개사가 이 명칭을 썼다. 그러면 이거는 100만 원 과태료. 조심할 것은 과태료입니다. 1-1이 아니에요. 자,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개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 이거 오셨네요. 자, 일단, 공개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81페이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있냐면 79페이지에도 있어요. 79페이지 값이 없어요. 저는 81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해놨는데, 7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 있죠? 찾았어요?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누구예요? 부칙은 개업공개사 있죠? 얘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주니까 개업공개사예요.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예요? 등록한 자. 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죠. 그럼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누구예요? 등록하지 않은 자. 여러분들은 개업공개사 인자인가요? 아닌 자인가요? 아닌 자. 저도 개업공개사 아닌 자예요. 저는 소속공개사라고 그랬죠? 네, 이런 거는 소속공개사 걸어놨습니다. 자, 저는 개업공개사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지금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자, 어떤 명칭을 쓴다면 공개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아닌 자가 명칭 쓰면 어떻게 된다? 1-1. 제가, 이거 일단 기억하겠습니다. 아닌 자가 명칭을 썼거나 광고하면 1-. 이렇게 일단 뭉뚱그려서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일단 해보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일단, 자, 성명표기 81페이지에, 어느 부분이 있냐면 3번 부분에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표기 방법. 자,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자, 사무소 명칭 하는 부분은 아니고 간판에, 자, 간판. 어떤 간판에? 벽면 이용 간판, 돌출, 옥상. 세 가지 간판에
뭔가 성명을 표기하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름 쓰란 얘기예요. 이름 다 있죠? 자, 여기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뭐?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름을 써줘야지만 된다. 자, 요거, 이름 표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리고 이런 명칭이라든가, 일단 성명 표기 의무를 위반하면, 자, 여기 명칭 표기 위반, 성명 표기 위반,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그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등록관청에서. 시험 문제 시도지사는 이렇게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최자의 부분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등록관청에서는 간판 등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자, 이때 철거, 명령하면 철거해줘야죠.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대집행하는 거 보셨나요? 뉴스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저기 뭐 철거하라 그러면 철거 안 하죠? 그럼 포크레인 갖고 와서 다 헐어버리죠? 예, 이게 대집행이에요. 이 대집행은 일단 대집행 회사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물론 공무원도 같이 옵니다. 담당 공무원도.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부상권을 당사자에게 행사합니다. 자, 요게 대집행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대집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명칭 표기 위반, 성명 표기 위반. 자, 요거는 이제 1-1이나 뭐 100만 원의 과태료나 이렇게 하면서도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요. 자, 일단 중개대상물 광고. 자, 여러분들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 광고 많이 하죠? 광고할 때 표기해야 돼요. 자, 봅시다. 표기 의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있는 것 같네요. 누구 거는 표기하면 안 된다? 네, 중개보존사항. 맨 꼭대에서 두 번째 줄 있죠? 밑줄 쳐놓으셔야 돼요. 일단, 중개보존사항은 표기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중개보존사항은 표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사항은 표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소속 중개사항은 표기할 수 있어요. 중개보존은 표기할 수 없지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항을 표기하느냐. 자, 제가 성명소연득 있죠? 성명소연득. 연도 교재는 이 성명이 밑에 내려와 있어요. 어서오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오셨구나. 못 오시자고 그랬으니까. 오늘 추석 거의 다 하셨네.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성명이 여러분들 교재는 저쪽 밑에 네 번째 와 있죠? 요거를 여기 꼭대기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성명소연등. 자, 일단 기본적 표기사항. 제가 앞글자 따는 거, 두문자 따는 거 있죠? 이거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죠? 자, 성명소연등. 이거 암기를 해놓으면 다 외웠다. 인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항상 이거 보조적 수단이다. 주수단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이렇게 외워놓고요. 나중에 보면요. 생각나요? 안 나요. 이거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지 주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다른 과목에서도 이렇게 앞글자 따는 거 있죠? 그런 걸 때는 항상 이런 연습하셨는데. 자, 봅시다. 성명소연등. 성 뭐라 그랬어?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입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표기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표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광고를 어디다가 할 때? 인터넷으로 할 때. 자, 인터넷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일단 소면가 종거 이렇게 5가지를 일단은 표기해줘야 돼요. 자, 요거는 중개대상물 겁니다. 아까 요거는 어디 거? 개업 공인중개사항이에요. 자, 기본적 사항은 개업공개사 거.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중개대상물 거. 소면가 종거. 국수집 생각을 했습니다. 소면가. 그래서 소재지, 면적, 가격, 그 다음에 종류, 거래 형태. 뭐 거래 형태가 매매나 임대차나 뭐 이런 거겠죠? 거래 형태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배웠습니다. 1월 달에 공부하셨던 분들. 자, 제가 1월 달에 요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건너뛰었어요. 자, 이게 인터넷으로 광고하는데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일 때 추가로 사라. 총사방계 입주반.
입주관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읽고 많아요. 자, 총 4반기 입주관, 총 층수, 사용승인 받은 날. 자, 사용승인, 사용검사,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준공검사도. 제가 앞글자 딴다고 사자에다 땄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준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이렇게 총 4반기 입주관 암기해놨거든요. 갑자기 문제에서 뭐가 나와요? 준공검사 딱 나오죠? 그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 준공검사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방향, 개수. 개수가 뭐예요? 방과 욕실입니다. 방과 욕실, 개수.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 언제 입주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 주차 대수. 이거 보세요. 주차 대수. 주차 대수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주차 대수가 뭐예요? 몇 대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아파트 사시죠? 아파트 사시는 분, 여러분들 아파트에 가구당 몇 대를 낼 수 있어요? 2대? 오, 많으시네. 저희 집은 1대 반이에요. 그것도 그냥 한 대면 한 대지, 왜 한 대 반인지 모르겠어. 자, 이거예요, 이거. 이게 주차 대수입니다. 상가도 각 상가별로 할당된 주차 대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여기 상가는 아마 주차 대수 없을 거, 주차장이 적죠? 내려가 보셨어요? 저 밑에. 저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주차장. 근데, 그러면 거기 할당되어 있으면,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그냥 총 대수 있죠?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할당이 대부분 안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몇 대 정도 될 수 있는지. 그럼 이거 하면 저 밑에 보니까 한 10대 정도는 될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럼 그것을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대면 2대 이런 식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비. 관리비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광고할 때 표기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자, 기본적 사항은 뭐였죠? 기본적 사항, 성, 명, 소, 연 등. 자, 성, 명, 소, 연 등이 있죠. 뭐였죠?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플러스, 자, 인터넷으로 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국수집, 소, 면, 가, 종거 있었죠. 자, 요거는 개업 공인중개사항이고, 요거는 중개 대상물 사항입니다. 여기도 소재지 있고, 여기도 소재지 있죠? 소재지가 2개인데요. 그런데, 요거는 개업 공인중개 소재지고, 요거는 대상물 소재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한다. 인터넷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총, 사, 반개, 뭐요? 입주관. 입주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 4반기 입주관. 그래서 총 층수, 사용 승인 받은 날, 방향, 개수, 입주관일, 주차장, 주차 대수. 내가 주차장 이러네. 주차 대수, 그 다음에 또 관리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내용. 요거 표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같아요. 자, 위반하면 100만 원이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88페이지에 보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83페이지죠? 83페이지에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자, 일단 존재하지 않은 물건 광고, 즉 허위말물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 교재 보면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대상물 광고. 뭐예요? 설명하는 물건이 없는데 가짜로 올리는 거죠? 미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또, 가격, 이거는 줄여서 이렇게 거짓 광고를 하죠? 자, 가격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나 과장되게 광고하는 거. 이게 거짓 과장 광고예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 광고, 거짓 과장 광고. 그 다음에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하는 광고. 자, 봅시다. 거기 대통령령으로 쓰는 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표시 광고. 이게 뭘까요? 자, 요거는 여기만 해놓고 여러분들 교재
있는 내용 볼게요. 자,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이거 뭘까요? 뭐 이상하죠? 자, 이거는 국공유 물건이에요. 국공유 부동산. 여기 국공유 거요. 여러분들이 땅 좋은 거 많아요, 생각보다. 건물은 뭐 그렇지만, 여기 토지 같은 거 있죠? 토지는 국공유지 많거든요? 그거를 매물로 올려놓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미끼. 이제 그거로 찾아오면, 아, 이거는 뭐, 딴 얘기하면서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 표시 광고. 이건 뭐예요? 이거를 또 요즘 많이 한다 그래요. 이거 뉴스에다만 나왔었어요. 이거는 의뢰받지 않은 광고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우, 우리 집 안 내놨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전화 가지고 저 혹시 집 파는 거 아니에요? 물어본 그런 경우 없어요? 이게 부동산에서 내가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매물 올려놓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믿기도 믿기지만 일단 내 매물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올려놓는 거죠. 자, 사실 기업과 니은은 그렇게 크게 실무상에서는 많이 접하지 않는 건데 있긴 있지만, 자, 디귿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보는 겁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입지 조건, 상환 요건, 가격, 거래 조건 등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요게 해석이 좀 애매해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이거 있었죠? 이거 표기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0만 원 같으라 그랬죠? 근데 이거를 실수로 빠뜨려가지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조사하다가 이게 빠뜨렸죠? 그러면 이게 거래상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 같으라죠? 이거를 500만 원 여기다 걸어봐. 자, 이거 부당 표시 광고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예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빠뜨렸다고 안 썼다고 해서 100만 원 과태료 먹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해가지고 500만 원 과태료 매겨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부동산에서는 150만 원 먹었어요. 이 광고에 요거 빠뜨렸다고. 사소한 거 몇 개 빠뜨렸다고 해가지고 500만 원이 과태료 여기에 적용해가지고 150만 원 먹었던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부당한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봅시다.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 이제 교재 밑에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개업공개사 아닌 자 누구예요? 등록하지 않은 자. 이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광고해서는 안 돼요. 중개업을 위한 중개대상물 광고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광고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 자, 제가 아까 뭐랬죠? 아닌 자가 뭐 했다 그러면 1-1이라고 그랬죠? 아닌 자가 명칭 썼다. 아닌 자가 광고했다. 그럼 1-. 근데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이제는 어떻게 돼요?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외우고. 그 외우려면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셔야 돼요. 갑자기 오늘 다 외워야지.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보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봅시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누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누구를 대상으로? 자, 그 밑에 네모 2번에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자, 조심할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누굴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 인터넷. 즉, 다음, 네이버, 뭐, 직방, 다방 다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 요구할 수 있어요.
추가 정보 게재라든가 임의적으로 부동산에서 올린 거를 추가 정보를 더 올리는 거 임의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 요구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이 같아요. 자, 일단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위반했거나 그 다음에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500만 원 같아요. 자, 그러면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가 하겠다고 해놓고 꼭 지가 하는 거 아니죠? 꼭 다른 데 맡겨버려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뭐 한다? 위탁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위탁할 수 있다. 자, 어디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공공기관 공제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정자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법자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을 인정하는 기관 인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정하는 기관. 그래서 자, 위탁기관은 공정법인입니다. 위탁기관은 다시 한번 공정법인. 자, 뭐예요? 공공기관, 뭐예요?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또 법인. 어떤 법인? 감시와 관련된 업무 수행하는 법인. 그 다음에 또 인정하는 기관. 누가 인정하는 거?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기관. 자, 근데 여기에 뭔가가 빠진 듯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작년, 재작년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자, 한국자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써놓으시고 뭐라고 해놔요? X. 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탁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 이제 공정법인 네 가지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뭐는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없다. 자, 그러면 85페이지에 모니터링 업무가 기본 모니터링 업무와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나눠진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분기별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계속하는 게 기본이에요. 수시는 뭐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수시겠죠. 자, 그러면 업무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업무 계획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 누구에게? 모니터링 기관이 누구에게? 국장. 자, 이때 모니터링 기관은 누구예요? 거기도 잠깐 나오네요.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요 공정법인 있죠? 공정법인. 자, 요거를 여기 돌려야 되는데 안 했구나. 자, 그래서 어제는 이게 없이 책으로만 강의돼요. 근데 어제 강의가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책을 보고서 이거 화면에 띄워놔야 되는데, 자,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일단 분기별로 하는 거고 수시는 필요할 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니터링 계획서는 자, 다시 한번 누구에게 제출한다? 모니터링 기관이 국토교통부장. 자, 모니터링 기관이 누구라 그랬어요? 공정법인, 즉 위탁받은 기관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모니터링 계획서를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0일까지 제출을 하는 거고, 내년 거예요. 내년 거를 12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수시는요? 그럼 업무 하기 전에만 하면 되겠죠? 예, 업무 하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자,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다시 한번 누구에게 똑같아요. 누구에게? 모니터링 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자,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매 분기 마지막부터 며칠? 30일. 그리고 수시는 업무를 완료하면 며칠? 10월. 날짜 바뀌어서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기본은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이고 수시는 뭐예요? 끝나면 15일입니다.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문제 아주 좋게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것들 조심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조치요구. 자, 이제
누가 누구에게 결과 보고서 나갔어요? 누가? 모니터링 기관이 누구에게? 국장에게 이제 보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결과 보고서를 어디로 보낸다?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 통보하면 조치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어떻게 한다? 신속하게 완료하고 끝나면 며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장에 보고한다. 대충 절차가 나오죠? 자, 다시 모니터링 기관에서 뭘 했어요? 모니터링을 했죠? 그 결과를 어디로 보내요? 국장으로 보내죠. 국장으로 보내면 국장은 다시 어디로 보내요? 시도사 등록관청으로 보내죠. 그럼 거기서 조치가 끝나면 10일 이내 다시 어디로 보내요? 예, 국장으로 보내죠. 이게 대충의 결과입니다. 그 절차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일단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86페이지로 갑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사무소는 사무실을 옮기는 거죠.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 이전과 분사무소 이전으로 구분합니다. 일단 먼저 중개사무소 이전. 요거 며칠이나 하는 거예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자, 이거는 사전 신고인가요? 사후 신고인가요? 사후. 하고 나서 며칠? 10일 하고 나서 10일 이내. 자, 어디다가 이전 신고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 이전 신고한다. 요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을 과태료요. 10일 이내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을 과태료. 뒤에 아마 위반 시 제재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옆 페이지에. 자, 그럼 이제 이전 신고할 때 서류, 등록증 원본 당연히 들고 가고요. 사무소 구했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들고 갑니다. 등록증 원본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들고 가면 이때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어떻게 된다? 자, 관청이 다르다. 그럼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자, 거기서는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그러나 동일관청이라면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자, 봅시다. 강동구에서 옆 동네 송파로 이사 갔어요. 그럼 강동구에 있던 사무소를 어디로 옮겨놓고 송파구로 옮겨놓고 며칠 이내? 네, 10일 이내 어디다 신고하는 거예요? 이전한 곳인 송파구청에다가 신고하죠. 그럼 송파구청에 신고하면 송파구청에서는 등록증, 관청이 다르죠?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왜 재교부해줘요? 관청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강동구에서는 강동구청장 명의가 등록증 교부되죠. 송파구로 가면 송파구청장 명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다시 교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동일관청 강동구에서 강동구로 간다. 같은 동네에서 옮길 수 있죠. 그러면 재교부할 수 있다. 기재사항을 변경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강동구청장 명의는 똑같죠.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주소만 바뀌죠. 그러니까 주소를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서 그 등록증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관청이 다른 것과 관청이 같은 것에 차이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청이 다르다면 요거는 동일관청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관청이 다르다면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요청합니다. 자, 송파구청에서 강동구청으로 이 동네에서 개업공개서 왔으니까 서류 보내죠, 그랬죠. 그러면 세 가지 보내줍니다. 개설등록대장, 개설등록, 신청서류, 그 다음에 또 최근 몇 년간? 1년간. 자, 1년.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된 서류 또는 행정처분이 뭐예요? 진행되는 서류를 보내준다. 이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전 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결국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전 행위에 대한 처분은 결국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 행한다. 자, 요게 중개사무소 이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는 분사무소가 살짝 그 사이에 껴들어갔는데 분사무소 이전 보죠. 자,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신고하죠? 자,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던 거. 분사무소 에단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이거 머릿속에 완전 박아놓으라 했죠? 자, 모든 행정 업무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 처리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설치 중과 확인서. 이게 뭐예요? 분사무소는 등록증 대신에,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해도 머릿속에 이제 떠올라야 돼요. 분사무소는 등록증 대신에 뭐가 있다? 설치 신고 확인서가 있다. 아마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부터 제가 얘기 안 해더라도 분사무소 상황성보다 설치 신고 확인서다. 라고 하는 걸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무소법 증명서를 첨부해서 이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그러면 일단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설치 신고 확인서를 다시 교부해 줍니다. 물론 동일관청이라면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과 같죠? 그 다음에 이전 전과 이전 후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 서류, 송부 있나요? 없나요? 없다. 아까 등록관청이 달라지면 중개사무소는 이전 후에서 이전으로 서류 보내달라 요청해가지고 지체수 보내준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서류 송부가 없고 이전 전과 이전 후에 통보하는 거예요. 누동문서 갔다, 누동문서로 왔다 통보하는 겁니다. 자, 왜? 서류는 누가 갖고 있으니까? 예, 주된 사무소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분사무소, 중개사무소 이전과 분사무소 이전의 차이점 두 개. 차이점 두 개를 기억해야 돼요. 자, 중개사무소는 이전 후 등록관청 신고하죠. 분사무소는 이전 전? 이전 전? 분사무소는? 다시,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전 후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주된. 시험 문제 몇 번 나온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이전 후 그러면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벌써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개사무소 이전은 서류가 송부되죠. 근데 분사무소는 서류가 송부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예. 이전 전과 이전 후에 통보한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 구분하시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과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지만 문장의 지문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하라 그랬죠? 이제 오늘 OX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것도 나올 거야, 아마. 자, 휴업신고. (87에서 88인데) 8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나올 거예요. 87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나오는데, 자, 88페이지에 휴업. 휴업 폐업은 뭐예요? 휴업 폐업. 휴업은 쉬는 거고 폐업은 문 닫는 거죠. 자, 휴업 신고 몇 개월 초과? 3개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뭐 첨부해서?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한다. 자, 봅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이에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입니다. 그럼 3개월까지는 어떻게 돼요? 신고 의무 없다. 3개월을 넘어서 할 때 미리 신고하다. 또 하나, 하고자 할 때입니다. 이거는 네, 사전. 하고 나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첨부한다? 등록증을 첨부한다. 등록증 첨부가 등록관청이 여기네. 등록증이 있구나. 자, 여기에 등록증을 첨부한다. 그래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한다 그랬습니다. 미리 신고한다. 자, 그래서 휴업신고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휴업신고하면 자, 업무 재개 신고를 해줘야지. 요 사이에 한번 봅시다. 업무를 개시하자는 경우.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하죠? 그럼 업무 개시해줘야죠. 근데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 개시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미리 휴업 신고해줘야 돼요. 처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놓고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결국 뭐 한 거예요? 휴업 신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신고했으니까 이제 업무 재개 신고를 하죠.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도 신고해줘야 돼요. 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그 다음 신고서에다가 일단은 등록관청에서는 뭘 반환해준다? 등록증을 반환해준다. 자, 일단 휴업 신고할 때 뭐 들어가요? 등록증 들어가죠. 자, 등록증을 재개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줘야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휴업 신고와 재개 신고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 변경 신고했어요. 자, 휴업 기간과 기간 변경.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휴업하면 몇 개월까지만 휴업? 6개월까지는 휴업할 수 있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기간을 변경해서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어떻게 한다? 신고를 하는 거죠. 자, 이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 부득이한 사유는 요, 입, 취, 임, 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그 88페이지에 그 상단 부분에 동그라미 3번 있죠? 거기 보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질병의 요양, 징집, 입영, 취학 그 밖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취약 다음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임신 또는 출산을 써놓으세요. 빠졌어요 지금. 자, 다시 부득이한 사유는 뭐다? 요, 입, 취, 임, 준. 요양, 입영, 취약, 취학입니다. 취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취직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한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폐업신고. 이건 폐업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폐업은 아예 문 닫는 거죠?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냥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사전이죠?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뭐 첨부해서? 등록증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면 돼요. 이것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입니다. 자, 당연히 분사무소를, 휴업과 폐업은 당연히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업무 재개 신고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자,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거게 자, 네, 거기다가 여러분들 교재는 그 신고 방법 있죠? 네, 거기다가 한번 요걸 써보세요. 휴업 신고와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 이거 이제 여러 가지 분산된 걸 묶어 놓는 겁니다. 신고는 전자문서로 못하고 X. 업무 재개. 그 다음에 기간 변경. 요거는 뭘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자. 요건 좀 기억 좀 해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다 썼죠? 휴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는 뭘로 할 수 없다? 전자문서로. 전자문서가 뭐예요? 네,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직접 가지 않고 이거 하는 거죠? 자, 얘는 전자문서를 할 수 없어요. 왜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뭐를 직접 들고 와야 되니까? 등록증을 들고 와야 되니까. 자, 업무재개 신고, 기관병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예, 얘는 뭐 들고 가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일단 구분해 놓고, 제가 이거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저 들어가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자, 한 90%가 이렇습니다. 뭔가를 들고 가는 거라면 전자문서를 할 수 없어요. 나머지 좀 예외가 좀 몇 개 있습니다. 그거 빼놓고 나면, 자, 다시 한번, 뭔가를 들고 간다면 뭘로 할 수 없다?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88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이런 내용 나오죠. 자, 일괄신고라고 하는데, 자, 중개사법의 휴표신고와, 그 다음에 또, 사업자 등록에 의한 휴표신고, 부가치세법 휴표신고 있죠. 여러분 이제 중개업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상 휴표이 있고, 세무서에다 휴표신고하는 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신고하러 가야 되고, 여기다 신고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자, 중개사법의 휴표신고와, 자, 부가치세법의 휴표신고서를 어디다 제출하면?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등록관청에서는 지체 없이 부가치세법의 휴표신고서를 어디로 송부한다? 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개사법의 휴표신고서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에 의한 휴표신고서, 부가치세법에 의한 것을 세무서에다 제출할 수 있어요. 여기 혹시 지리 잘 아시는 분? 여기가 강동구청이 가까워요? 강동 세무서가 가까워요? 전 잘 모르잖아요. 여기 세무서도 가까워요. 여기서 세무서 가까워요? 그럼 여기가 중개사무소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가깝다고 치고, 뭐 그거 갖고 싸울 일은 아니고. 자, 여기가 세무서가 가깝다 그러면 중개사법에 의한 휴표신고서와 그 다음 부가치세법 휴표신고서를 어디다 제출하는 거예요?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장이 중개사법에 의한 휴표신고서를 등록관청 송부해 줍니다. 요때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 휴표신고서가 어떻게 한다? 제출된 것으로 문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줄이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간판의 철거. 자, 개업공개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요? 이, 폐, 등. 자, 등록 취소.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자,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라. 뭐다? 이, 폐 등.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왜 간판 철거하라 그랬어요? 이 사무실을 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간판을 뜯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등록관청에서는 대집행할 수 있다. 바로 대집행할 수 있다. 조심. 뭐가 없다? 철거 명령할 수 있다. 없습니다. 철거 명령 규정 없어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아닙니다. 이것도 조심. 자, 철거 안 하면 과태료 대상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뜯어내지 않아서 철거하라. 다시 명령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법에서 뜯어내라 그랬으니까. 요거 세 가지.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업무 정지는 대상 아니에요. 자, 휴업 대상 아니죠? 업무 정지하고 휴업은 대상 아니고 폐업 신고하고 등록 취소만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세 가지 입회 등 간판 철거 사유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넘어가요. 품위유지 공정중개 의무 90페이지에 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이것도 뭐 이렇게 조심할 문구만 있으면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원으로서 뭐하라? 품위를 유지하라.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라. 있습니다. 자, 이거는 품위유지 의무와 신의 성실 공정중개 의무는
누구에게 부여된 의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에게 부여된 의무다. 그럼 뭔가 빠진 듯한 느낌? 그렇죠. 중개보존. 중개보존은 이 의무가 없죠. 그럼 문제 이렇게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전문직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조심해줘야 돼요. 자, 요 내용. 개업공개사 등 하면 여기까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개보조원이 들어갔죠. 자, 그래서 요 의무는 일단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부여되는 의무다. 좀 덥지 않아요? 좀 줄입시다. 꺼버릴까? 좋으라.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성관적 의무로 갑니다. 자, 성관적 의무. 자, 개업공개사 의뢰인 간의 관계. 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 간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관계와 같다.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유사하다가 정확해요. 유사함으로 개업공개사는 어떤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자, 요거는 판례상 나타난 의무입니다. 중개사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을 해보시고, 자, 특별히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비밀준수 의무. 91페이지에, 자, 개업공개사 등은 이 범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거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입니다. 전문직업이면 다 있어요. 그리고 비밀준수 의무는 사실은 형법에 있어요. 20몇 가지 전문직업과 관련된 부분이 형법에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다 형법에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는 형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별도로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은 누구예요?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자, 다죠? 자, 이 법 번호는 다른 법률. 자, 이 법은 중개사법이고, 중개사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금쟁이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알려줄 것은 알려줘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법. 이거는 뭐가냐면 여러분들이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개업공개사는 자기가 중개 준 것에 대해서 송사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럼 법정에 가서 증언해줘야죠. 법정 가가지고 거짓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위증죄가 되죠?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지면 되죠. 자, 그런 거 빼놓고 나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언제까지예요? 평생. 그러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요거 죽을 때까지죠. 네. 그 업무를 떠난 뒤에도 또한 같다. 죽을 때까지 누설하면 안 된다. 자, 만약에 죽기 전에 누설하면 어떻게 된다? 죽기 전에 누설하면 어떻게 돼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이렇게 돼요. 자, 1-1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특별한 죄명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벌하지 말 것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 피해자와 뭐 하면 합의하면 풀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까이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풀어주는 죄가 있죠. 무슨 죄? 예, 폭행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끄댕이 갖고 싸우다가 파출소 가죠? 그럼 경찰들이 뭐라 그래요? 왜 이런 것까지 여기 싸우세요? 합의하세요? 그러죠. 합의하면 거기서 끝나요. 종결시켜버립니다. 자, 그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반의사불벌죄는 딱 어디에만 있다? 여기만 있어요. 중개사법에.
다른 데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요. 94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92페이지에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자, 중개계약 개념. 이거는 제가 기초 개념을 사실 1월 달에 제가 중개계약을 한 20분 정도 설명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넘어갈게요. 중개계약. 계약은 뭐와 뭐에서 성립한다? 에이, 이거는 대답해줘야지. 다시. 계약은 뭐와 뭐에서 성립한다? 청약과 승낙에서 성립한다. 이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A하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갑에게, 나 이거 1억에 팔아줘. 이걸 다시 풀으면 1억에 팔 거니까 살 사람 소개시켜줘. 라는 뭐예요? 소개시켜줘. 뭐죠? 청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맞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가 뭐예요? 승낙이 되죠. 그럼 A의 청약과 갑의 승낙에 의해서 뭐가 된다? 계약이 성립되는데, 자, 이때 앞에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랬죠? 어떤 계약? 소개시켜주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무슨 계약? 네, 이게 중개계약이다. 자, 그 다음에 B와 갑 사이도 똑같죠? 팔 사람 소개시켜줘. 그러면 물건 나오면 소개시켜줄게. 청약과 승낙이죠. 그럼 중개계약이 성립되죠. 자, 그러면 갑이 A와 B를 소개시켜주죠. 그러면 A와 B가 팔고 사는 계약이죠. 그럼 무슨 계약? 매매. 임대차 하죠. 그럼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 그럼 매매와 임대차를 뭉뚱그려서 뭐라고 표현한다? 이걸 뭐 한다 그래요? 매매한다, 임대차 한다를 거래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거래계약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누구와 누가 계약 당사자예요? 자, 다시. 이러다가 이런 대답이 나오면 아주 힘이 샥 빠져버려요. 자, 다시. 중개계약의 당사자 누구다? A와 갑. 즉,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사이의 계약이 뭐예요? 중개계약. 그럼 A와 B의 계약은 무슨 계약? 그렇죠. 거래계약. 제가 이걸 1월 달에 20분 동안 설명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의 20분 됐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서 끝날게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중개계약 들어갑니다. 자,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이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이 일반 중개계약과 그 다음에 또 전속 중개계약으로 나눠지죠? 자,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개사가 경쟁적으로 의뢰해서 그 중에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개사를 뭐 주는 거? 보수를 지불하는 거. 요게 일반 중개계약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군데 다 내놓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자, 근데 여기서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이 있습니다. 저 밑에 94페이지 밑으로 가면 94페이지에 그러니까 페이지를 어디 하는지 모를 때는 항상 칠판을 쳐다보세요. 요 꼭대기 페이지가 써있죠? 네, 그러니까 가끔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입력하다 보면 틀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잡아주세요. 페이지 잘못했습니다. 잡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일반 중개 작성 요청. 누가 누구에게? 중개 의뢰인은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건 누가 누구에게 작성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이거 거꾸로 집어넣으면 틀려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중개 의뢰인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이 문장으로 하면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이 작성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이게. 자, 그래서 이거 말 바꾸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95페이지.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 위, 거, 수, 준. 노란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보이나요? 자, 저는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게 색깔 넣은 게. 자, 일단, 위, 거, 수, 준. 자, 위치 및 뭐예요? 규모까지가 들어간다.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은 뭐예요? 보수. 그 다음에, 준수항. 위, 거, 수준. 자, 여기 이제 조심할 거 몇 가지. 자, 위치에다가 뭐 들어간다? 위거 수준이라고 암기해놨다가요. 시험 문제 규모가 나오죠? 그럼, 아니네.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규모까지 들어간다는 꼭 기억하고. 자, 거래 예정 가격이 뭐라 그랬어요? 거래 예정 가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 의미는 그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했죠? A와 B가 있는데, 자, A는 1억에 팔아달라 그러고, B는 이거 무슨 1억이냐? 9천만 원 사겠다 이럽니다.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자, 답은, 자, 실무상의 답은 돈 많이 준다는 사람 편 들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죠? 공부할 때 답은, 아까 어떤 거 했어요? 공부했었어요?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그럼 얘 공정하게 해줘야죠. 그 중간편 들어야죠. 그 중간편을 들기 위해서는 합당한 가격을 조사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서, 그쵸? 9,500. 1월 달에 했었죠? 한 것 같아요? 했어요.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자, 9,500을 제시합니다. 근데 9,500이 뭐예요? 거래 가격이 아니죠? 개업공개사가 제시하는 가격이에요. 자, 요 정도는 거래지면 됩니다라고 제시하면, 거기서 이제 뭐 합의가 되겠죠. 바로 요 가격이 뭐다? 거래 예정 가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 그 다음에 준수항. 자, 준수항도 조심. 준수사항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준수항이에요? 개업공개사하고 의뢰인. 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사이의 준수사항입니다. 요거 싹 빼고 의뢰인이 중개 의뢰인 사이의 준수사항 이렇게 하면 틀려요. 중개 의뢰인끼리 준수사항이 아니죠. 계약 당사자가 누구? 얘와 얘니까. 자,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조금 있다가 일단 볼 겁니다. 한꺼번에 다 묶어서. 자, 그러면 이제 전속중개계약 보겠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 일단 서식 건너뛰고요. 전속중개계약 페이지가 98페이지죠? 전속중개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소위 말하는 전속계약이라고 그랬죠? 자, 연예인 얘기했습니다. 자, 연예인들 어떤 기획사에 전속계약을 하죠. 나는 너네 회사에서 하는 일만 하겠다. 내 계약할 때 네가 알아서 하고, 자, 협상 같은 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죠. 자, 이게 전속계약이에요. 그거랑 똑같다. 나는 너한테만 물건 내놓겠다. 라고 하는 게 전속이라고 했죠.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 설정해서 그 개업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중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전속 중개계약이다. 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은 자, 나는 너한테만 내놓겠다는 계약이죠. 이때 마냥 내놓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줍니다.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약정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그래서 4개월, 5개월, 6개월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교재 98페이지, 96페이지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양쪽 다 코 끼게 돼요. 자, 일반 중개계약은 코 안 끼는 거예요.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너한테만 내놓겠다 뭐 이렇게 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개서도 의무, 의뢰인도 의무 이렇게 된 거죠.
자, 의뢰인 부분 보겠습니다. 자, 개업중개서 보겠습니다. 자, 개업중개서는 전속 중개계약서 써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준계약서로 되어 있을 거예요. 98페이지 밑에 부분 있죠? 예, 표준계약서 써라. 표준계약서. 즉, 이게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거 몇 년간 보관? 3년. 그 3년은 99페이지 나오는데, 거기 98페이지 전속중개계약 사용의무 있죠? 예, 이거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3년간 보관. 한꺼번에 묶어서. 자, 전속중개계약서 써야 되고, 이걸 3년간 보존해 주시면 된다.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자, 오늘 연결시켜서 볼 겁니다.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다시 뭐 위반하면 업무정지?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첫 번째 서식이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이렇게 전속중개계약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 정보를 공개해줘야 돼요. 너한테만 내놓겠다 그랬죠? 근데 서랍 속에 박아놓고 오는 손님 기다렸으면 손님이 안 오죠? 그러니까 물건 정보를 공개해서 여러 개업공개에서 볼 수 있도록. 자, 며칠이네요? 7일이네. 어디다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이렇게 됩니다. 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정보망에 공개를 하든지, 일간신문에 공개를 하든지. 자, 다시 한번.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정보망에 공개하든지, 일간신문에 공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공개해줘야 돼요. 근데, 의뢰인, 자, 요거는, 한 줄 건너뛰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재 98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며칠 이내 공개해줘야 돼요? 7일 이내 공개해줘야 돼요. 근데,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고,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라고 한다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금지. 요 두 가지를 위반하면, 이때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임의 등록 취소예요. 상대 등록 취소는 임의 등록 취소. 여기는 없어요. 이건 없이 그냥 거기 2번 동그라미 2번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임의 등록 취소 하나 적어 놓으면 돼요. 저 뒤에 일단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물건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면 공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이렇게 해서 공개했다는 것을 통지해 줘야 돼요. 공개한 사항을 문서로다가 이렇게 공개했다는 것을 통지를 일단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라. 문서로. 2주일에 1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은 뭐라 했어요? 내가 당신 물건을 중개 중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뭐예요? 알리는 거라 그랬죠? 요게 업무 처리 사항입니다. 요거를 얼마 단위로? 2주일 단위로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98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자, 밑줄 그냥 치지 마시고 제가 치라는 것만 치세요. 중개대성물의 종류, 소재지 지모 면적, 건축 용도 건축 연도, 이런 사실관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은 공개해줘야 돼요. 공개사항에. 자, 벽면도배, 요거 밑줄 쳐놓으시고, 벽면도배, 지금 99페이지? 아니, 99페이지. 페이지 수가 잘못됐다.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 있어요. 자, 98페이지가 아니고 99페이지죠? 99페이지에, 자, 그 맨 꼭대기 있죠? 벽면 도배. 벽면 도배. 그리고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바닥면 X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바닥면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도, 전기가스, 소방, 연금, 승강기, 오수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상태 있고요. 도로 및 대중교통 이런 연계성, 시장, 학교 등의 근접성, 지역 입주 조건, 일조 소음 짓는 환경 조건. 나중에 한 번씩 쭉 읽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권리관계입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교재 다만 있죠? 다만 여기서부터 밑줄 쫙 쳐놓으세요. 다만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공개선 아니 된다. 일간신문에 광고하는데 주소, 성명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 하면 나중에 다른 데서 개인적으로 또 거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공개하면 아니 됩니다. 아니할 수가 있다 아니에요. 아니 된다 금지입니다. 그리고 공법상 이용자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된 가격 아까 개념 설명드렸죠. 그리고 공시지가부터 붙여요.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공개하면 아니 된다. 아닙니다. 아니할 수 있다. 위에는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밑에는 아니 된다 그러면 틀리죠. 중개사법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문장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잡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길러야 돼요. 가장 열받는 과목이 중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 제가 늘 그러죠. 웃으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다? 울면서 문제 풀 때 그래요. 웃으면서 풀고 채점할 때 울면서 풀어요. 울면서 채점합니다. 다 맞는 것 같은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다 틀려요. 자, 일단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주시고, 자, 밑줄 친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뢰인의 의무.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이렇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몇 개월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3개월. 약정에 따라서 달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게 있습니다. 전속계약 위반한 거예요.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공개사는 의뢰해서 거래했다. 다른 개업공개사는 의뢰해서 거래했다.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개업공개 소개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자, 내가 너한테만 내놓겠다 그러는데 다른 데 의뢰해서 거래한 거예요. 또 소개시켜줬는데 얘 빼고 지네들끼리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전속계약 위반이다. 전속계약 위반이니까 위약금 청구도 들어오죠? 위약금이 얼마예요? 보수 전액이 위약금이에요. 위약금이 딱 정해졌습니다. 보수 전액으로. 자, 그런데 요거 보세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자, 다른 데 의뢰가지고 거래한 것도 아니고 소개시켰는데 얘 빼고 지네들끼리 한 것도 아니에요. 나 집 판다고 소문나니까 옆집에서 와가지고 그거 내가 사겠다. 이럴 수도 있죠. 예, 이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거예요. 자, 이거는 전속계약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전속계약 위반? 나는 너한테만 내놓겠다. 이게 전속계약이라고 그랬죠. 너한테만 내놓겠다. 너를 통해서 거래하겠다가 아니죠. 자, 너한테만 내놓겠다. 이게 전속이에요. 자, 그러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이거는 전속계약 위반 이단이다? 예, 이거는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죠? 예, 1월 달에. 예. 자,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니까 뭘 못 받아요? 예, 중개보수이지만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위약금을 못 받는 거죠. 전속계약 위반이니까. 개업공개에서 손해날 수 있죠. 그래서 비용을 받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 50% 받는 게 아닙니다.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들어간 비용 지불하는 거예요. 자, 50%를 받는 게 아니다. 50% 범위 내에서. 자, 봅시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으면 중개보수 1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죠.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니까 100만 원 받지 못하겠죠. 자, 그럼 이제 보수 대신에 이제 비용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비용이 70만 원 나왔어요. 얼마 받는다? 50만 원. 30만 원 나왔어요. 얼마 받는다? 이건 그냥 30만 원 받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청구하면 돼요. 자, 일단 전속계약에 관련된 부분 각각의 의무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일반중개계약서 서식. 자, 기억문과 여기까지 하고 가죠. 이런 이제 교재 96페이지. 글자가 좀 작은데, 아니면, 여러분들 교재 일단 보세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 이거는 3년 X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제목 옆에다가 3년 X. 아까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간 보관하라 그랬어요? 3년 보관하라 그랬죠?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 보관 규정이 없어요. 조심. 자, 그러면 이때 의뢰인 갑이 있고요. 갑이 의뢰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을이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 정합니다. 그리고 갑은 누구라 했죠? 의뢰인이라 그랬죠? 네. 의뢰인은 자,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물 거래가 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할 수 있다. 코 끼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거 밑줄 쳐놓고, 이 시험 문제 몇 번 나온 거예요? 밑줄 쳐놓고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당연히 갑은 또 확인 설명 하는데 협조해야죠? 예, 뭐, 몇 년마다 며칠 써놓고, 이 의견은 3개월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 몇 프로고 몇 원, 몇 프로, 뭐 이런, 몇 원, 이렇게 약정하는 거죠? 몇 프로 받는다, 아니면 얼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자, 중개보수 실비 과다 수령했으면 당연히 차액 환급해줘야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소홀히 해서 재산상 피해 발생했다 그러면 어때요? 손해배상해줘야지면 되죠. 이건 손해배상 요건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이 계약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내용 전체적으로 좀 숙지 좀 해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이 시험에서 나와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서명날이나 한 통씩 보관하는데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자, 계약 당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뭐예요? 두 개죠? 그러니까 중개계약하면 머릿속에 계약 당사자 딱 떠올라야 돼요. 의식적으로. 자, 일단 2개 해가지고 자, 서명 뭐죠? 둘 다 또는입니다. 및 아니에요. 또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란이 있어 없어요? 없다. 거기 없죠? 네, 소속 공개사는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를 봤습니다. 요 정도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뒷면 내용 보자. 엎어치지 않아도 돼요. 거기, 이 97페이지죠? 97페이지에. 자, 뒷면 내용. 자, 거기 보니까 권리 전용과 권리 취득용 나오죠? 자, 봅시다. 권리 이전용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 중개대상을 표시란 있죠? 여기에 은행융자 권리금 죄송합니다. 밑줄 쭉 쳐놓으세요. 그리고 권리금과,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냐? 관리비. 권리금과 관리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대상물건 표시에서 권리금도 나오고 관리비도 나와요. 이것도 다 기재사항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소유자명 등기명의 중개대상 표시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건물 토지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규제, 군법상 제한, 의뢰금액 이런 것들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권리 취득령 있죠. 취득령은 자, 특징이 뭐예요? 희망 이랬죠. 희망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희망. 자, 취득용은 항상 문구가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리고 중개보수 요일표. 이를 요약해서 수록하거나 별지 첨부. 그래서 이 요일표가 별지도 첨부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얼마 이렇게 수록하거나. 자, 이게 매년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아까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에 다음 시간에 할 확인 설명서처럼 매년 안 나오지만 2, 3년에 한 번씩은 나와요. 빈도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도. 2, 3년 정도.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도 빈도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한번 보세요. 전속중개계약서 101페이지. 이건 안 띄워놨습니다. 거기 보면
쭉 의뢰 의무사항과 갑의 권리 의무 있죠. 의뢰 의무, 갑의 권리 의무. 내용 아까 공부했던 거 똑같죠? 이래서 업무 처리 사항 통제라, 뭐, 이런 거 쭉 보니까. 또, 중개보수 뭐, 위약금 지불하고, 보수 50% 비용 지불하는, 아까 공부했던 거 똑같죠? 그래서, 의뢰 의무사항과 갑의 권리 의무 빼놓고 나면 일반 중개업사 같아요. 그래서 전속 중개업사 작성법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과 전속이 어떻게 한다? 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 의무 있죠? 그거 빼놓고 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자, 좀 쉬어야죠? 쉬었다 합시다.